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믿었던 최신식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 건물 자체의 기둥이나 철근은 완벽하게 버텨냈거든요. 네, 건물은 아주 멀쩡한 상태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건물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막 땅속으로 속전없이 가라앉거나 푹 기울어져 버립니다. 문제가 생긴 건 건물이 아니라 딛고 있던 땅 그 자체였던 거예요. 단단했던 땅이 순식간에 그 액체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현상, 액상화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토목공학 설계 기준인 KDS 11501호를 보면 특정 조건에서는 이 평가를 생략해도 좋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밑바닥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었을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1번과 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땅이 액체로 변한다니 그 물리적인 과정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흔히 땅은 언제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 믿으시잖아요. 하지만 지진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개입하면 상식이 뒤집힙니다. 액상화는 주로 모래 성분이 많고 지하수로 가득 찬 땅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냥 흙바닥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또 다르다는 거죠. 네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흙 입자들 사이사이에 빈 공간, 그러니까 간극이 있습니다. 땅속에 물이 많은 곳은 이 빈 공간이 물로 꽉 차 있는 포화 상태예요. 평상시에는 그 흙 알갱이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꽉 하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입자들끼리 꽉 맞물려 누르는 힘, 공학용어로 유효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힘으로 건물을 버티는 거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땅이 요동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갇혀있던 물들이 빠져나갈 곳을 못 찾고 그 자리에서 압력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간극 수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흙 입자들을 막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흙알갱이들이 서로 밀려나서 둥둥 떠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맞물려 있던 유효응력이 0이 되어버립니다. 흙이 마찰력을 잃고 걸쭉한 흙탕물처럼 변해버리니까 당연히 그 위에 있던 무거운 구조물들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치명적인 현상이라면 무조건 0순위로 검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무서운 액상화 현상을 왜 평가조차 안 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음 3번과 4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사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엔지니어들이 시간이나 비용을 아끼려고 대충 넘어가는 꼼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뭔가 설계비를 아끼려는 거 아닌가 의심했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과다 설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한 고도의 공학적 판단입니다. 마치 일기예보에서 강수 확률이 0%라고 명확히 나왔는데 굳이 무거운 우산을 챙길 필요가 없는 것과 같군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액상화가 일어날 수 없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굳이 비싼 상세평가를 강제하면 사회적 비용 낭비잖아요. 그래서 흐름도를 보면 예비평가라는 1차 필터를 두는 거네요. 맞아요. 집안 조사를 바탕으로 생략 조건에 부합하면 즉시 안전으로 간주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만 간이평가나 상세평가로 넘어가는 아주 논리적인 안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생략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5번과 6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 생략 조건이 공간적으로 매핑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지하수이네요. 20m보다 깊으면 생략한다고요? 네. 아까 액상화 메커니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바로 물이었잖아요. 애초에 물이 없으면 압력이 높아질 물 자체가 없으니 액상화도 안 일어난다? 이거군요. 그렇죠. 지진 에너지는 지표면에서 20m 이내, 얕은 땅에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그보다 깊은 곳은 위에 쌓인 흙이 워낙 무거워서 끄덕없습니다. 그 타겟심도 20m 안에 물이 없으면 물리적 조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평가를 생략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지하수위가 20m보다 얕아서 땅에 물이 가득하다면요. 무조건 위험한 건가요? 물이 있어도 안전한 경우가 있겠죠. 다음 7번부터 10번 슬라이드까지 연속해서 보시죠. 바로 집안의 밀도와 강도, 즉 흙이 얼마나 옹골차게 뭉쳐 있는지를 봅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구슬을 빈틈없이 꽉꽉 채워놓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흔들어도 구슬이 꼼짝 못하는 것과 같네요. 촘촘하게 꽉 찬 원두가루처럼요? 정확합니다. 흙 입자들이 빽빽하면 지진이 와도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엄청 무거운 쇳덩어리 추를 떨어뜨려서 땅의 단단함을 잽니다.
슬라이드 보니까 수정 타격수 30 이상, 정교화 콘선단 저응력 160 이상, 전단파 속도 215 이상 이렇게 복잡한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네, 추로 때려보든 뾰족한 센서로 찔러보든 땅 속에 음파 같은 파동을 쏴보든 그 땅이 지진을 버틸 만큼 충분히 튼튼하다는 게 증명되면 물이 있어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조건인 소성지수를 볼게요. 값이 12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모래가 아니라 진흙, 즉 점성토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진흙은 모래와 다르게 입자들끼리 끈끈하게 들러붙어 있는 점착력이 있습니다. 아, 모래가 구슬이라면 진흙은 칠덩어리군요. 서로 꽉 붙잡고 안 놔주니까 지진이 와도 빈 공간이 안 생기는 거네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흙입자들이 구조적 뼈대를 유지해서 간극수압 상승 자체를 억제해줍니다. 모래는 조밀해서 버티고 진흙은 끈끈해서 버티는 거죠. 진짜 자연의 신비네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조건은 비교적 직관적이던데 기반함이랑 가설 구조물 이야기죠? 네, 애초에 단단한 바위 위에 건물이 있거나 혹은 내진 설계 비대상인 임시 가설 구조물일 경우에는 굳이 이 복잡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만족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준만 만족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통과일까요? 마지막으로 11번에서 13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연의 땅은 결코 균일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까 추로 때리는 타격수 기준이 30번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현장에서 30.1번이 나왔어요. 그럼 그냥 통과하고 결제 도장 찍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설계 기준에도 경계값, 즉 보더라인 밸류를 주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아슬아슬하거나 데이터 신뢰성이 의심될 때는 보수적으로 간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결국 숫자는 도구 일꾼이고 책임은 엔지니어의 몫이군요. 게다가 아예 생략 자동 적용이 불가한 블랙리스트 땅도 있다면서요? 네, 최근 매립된 실트질 사질토나 과거의 액상화 이력이 있는 지역은 절대 프리패스가 안 됩니다. 집안은 나이를 먹고 역사를 가지거든요. 땅이 수만 년 동안 다져진 것과 어대 포크레인으로 흙을 부어 만든 매립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과 공학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안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 설계의 출발점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걷는 길, 또 일하는 빌딩 아래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철저한 계산과 현장 데이터, 공학자들의 날카로운 판단력이 기초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네요. 네,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도발적인 최종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하 수위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 수십 년 전에 지하 수위가 20m보다 깊어서 액상화 평가를 아주 안전하게 생략했던 건물이 있는데 그 땅 속에 점점 물이 차오른다면 어떨까요? 환경이 변하면 조건도 변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땅의 안전은 과연 영구적인 걸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에 맞춰서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영원한 숙제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